자, 이번 강의에는 거래량 볼린저 밴드 활용법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볼린저 밴드를 즐겨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주가의 가격 기준으로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사용들 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거래량을 볼린저 밴드로 활용을 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이 들어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그럼 이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 지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표 추가 들어가서 볼린저 밴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볼린저 밴드를 해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뭐냐면은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들었다가 넓혀졌다가 좁아들었다가 넓혀졌다가를 반복을 하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가가 이 볼린저 밴드 안에 놀고 있을 때, 그때 주가의 밴드의 폭이 상단 부분 좁혀들게 되었을 때 주가가 이 상한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시세의 방향은 위쪽으로 날 가능성이 높겠고요. 반대로 좁아진 밴드 폭을 주가가 이 하단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시세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즉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것을 거래량으로도 적용을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 그럼 한번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 볼린저 밴드 지표를 거래량으로 끌어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표와 Y축 공유 거래량으로 확인을 누르면 어때요? 볼린저 밴드 지표가 거래량으로 나오게 되나요? 안 나오게 되죠. 왜냐면은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이 가격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 볼린저 밴드 지표를 거래량에 맞춰서 변형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 지표를 이 거래량에 맞춰서 수식을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수식을 변형하기 전에 제가 미리 완성된 거래량 볼린저 밴드 지표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게 거래량에 맞게 적용이 된 건데요. 보게 되면은 똑같죠? 거래량이 없을 때 밴드의 폭이 상당 부분 좁아지게 되고, 이 좁아진 밴드 폭을 대량 거래량을 돌파하게 되어 이 상한선을 돌파를 했을 때 주가의 시세는 위쪽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이 밴드의 폭이 확장됐다가 다시 좁아지게 되었을 때, 그때 대량 거래량이나 아니면 좀 높은 거래량을 동반하여 이 상단선을 뚫게 되었을 때 주가의 시세는 위쪽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일반적인 이 가격 기준에서 볼린저 밴드를 적용하게 되었을 때 미리 앞서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거래량으로 뚫게 되면은 주가는 미리 올라갈 수 있다는 신호를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볼린저 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죠. 자, 그럼 이 수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빠르게 거래량 볼린저 밴드 수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누르고 그 다음에 수식 관리자 나오게 되죠. 수식 관리자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새로 만들기 눌러서 거래량 볼린저 밴드 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끌어놨는데, 이 볼린저 밴드 수식을 쪼개본 거예요. 쪼개보면은 중심선, 상한선, 하한선 이렇게 수식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은 이 수식을 직접 타이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중심선, 그리고 상한선, 자, 그리고 하한선. 자, 이렇게 기입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볼린저 밴드 수치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볼린저 밴드 수치를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보게 되면은 이 CHL은 주가의 종가, 고가, 저가를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사실상 종가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자, 요것을 20일 동안 평균을 내어달라. 즉 20일 동안의 이평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수식2도 마찬가지죠. 20일 동안의 이평선을 표준편차를 구하고 표준편차에서 2를 곱하고 더한 수치, 수식3은 표준편차에서 2를 곱하고 뺀 수치가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는 가격 기준으로 완성이 되었죠. 저는 이것을 거래량 기준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걸 다 지우고요. 자, 여기서 MA 거래량을 나타내는 수식인 V,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단순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PERIOD, 즉 볼린저 밴드의 수치를 나타내는 이 피리어드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선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요거를 컨트롤 C 해서 이 수식2로 붙여넣기 합니다. 자, 이렇게 붙여넣기 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 2라는 수치를 여러분들이 직접 변경할 수도 있게끔 자, D1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바꿔줘야겠죠. 자, 이렇게 수식을 변경을 해주시고요.
자, 이것도 컨트롤 C 해서 이 수식을 하단선에 붙여넣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누르시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식 1, 수식 2 이거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표 조건 설정에 들어가서 기간을 나타내는 볼린저 밴드의 기간을 나타내는 PRIOD, 그 다음에 D1, 그 다음에 N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숫자는 저는 기본적인 수치인 20, 2, 1 이렇게 지표 조건 설정을 놓고요. 라인 설정에 들어가서는, 자, 라인 설정은 저는 이 상한선을 좀 굵게, 하단선도 굵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검증을 누르면 어때요? 수식에 이상이 없죠?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요거는 저는 작업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완성된 거래량 볼린저 밴드 지표를 차트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추가를 눌러서 거래량 볼린저 밴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요거를 거래량을 끌어서 다음 지표와 Y축 공유 거래량을 클릭을 합니다. 확인 누르면 어때요? 자, 이렇게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거래량 볼린저 밴드 지표인데요. 밴드의 폭이 좁아졌다가 이 좁아진 이 밴드 폭을 대량 거래량으로 이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은 주가는 상방으로 흐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밴드의 폭이 좁아진 상태를 거래량이 뚫어주게 된다면 주가는 어때요?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최근 들어 흐름에 봐서도 유의미한 흐름이 보이죠. 자, 봤을 때 어때요? 거래량 볼린저 밴드의 폭이 상단 부분 좁혀들게 되었을 때 이때 타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때도 상당히 줄어들었을 때 이때 대량 거래량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미리 이 가격, 즉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치고 올라가기 전에 미리 이 볼린저 밴드 폭이 좁아진 걸 확인을 하고 선 베팅을 할 수 있겠죠. 미리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쌍용정보통신도 보게 되면 이 과거에 이 볼린저 밴드 이 폭이 상단 부분 좁혀들게 되었을 때 이때 이 상단 폭을 뚫는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주가는 어때요?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과거에서도 그렇고 현재에서도 이 밴드 폭이 상단 부분 좁혀들었다가 뚫게 되면은 좀 유의미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일봉 차트뿐만 아니라 주봉, 월봉 차트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분봉 차트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분봉 차트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추가해서 거래량 볼린저 밴드, 자, 요거를 분봉 차트에 적용.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오히려 더 분봉 차트가 활용도가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밴드의 폭이 상단 부분 넓혀졌다가 상단 부분 좁혀들었을 때, 이때 좁혀들었을 때 거래량이 이 상단선을 돌파했을 때 주가는 어때요? 밴드 폭이 넓혀지게 되죠. 이때 베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고요. 좀 더 추가적인 보충 내용은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 블로그 댓글이라든지 쪽지, 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